아무튼 자 봅시다. 조합. 우리 수년하고 조합에 대해서 막 글로 이렇게 막 설명돼 있고 혹은 막 이렇게 정의로 설명돼 있고 이러는데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 일단은 조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순열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볼까? 가라는 학생, 나, 그리고 다,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마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 5명의 학생이 있었을 때 우리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고 싶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OPE라고 했었거든. 맞나?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뭐 있어요? 가, 나, 그치? 또 가, 다, 그 다음에 가, 라.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안 적고 싶으면. 가, 마. 그치? 근데 이것들을 순서를 또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바꿔서 또 나, 가, 그다음에 다, 가, 라,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총 세보면 결국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 계산이 얘가 5 곱하기 4라고 해요. 근데 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연산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5명 중에서 2명을 어떻게 해? 2명을 선택하지. 그러니까 뽑는다, 뽑아서라는 첫 번째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 일렬로 세운다라는 두 번째 과정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과정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거지. 5 곱하기 4. 근데 이 조합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조합은 뭐냐면은 조합이라는 것은 나는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것까지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조합인 거야. 조합이라고 해서 어떤 조합으로 내가 완성을 시키 피자를 먹어요. 피자를 먹을 건데 무슨 콤비네이션 피자에 뭐가 들어가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거 뽑기만 하겠다라는 거야. 재료를 선택만 하겠다라는 거야. 재료 선택만.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가, 나 있었지. 근데 아까 밑에서 가, 나 썼고 밑에서는 나, 가를 했는데 나, 가가 중복되겠다라는 거야. 나, 가와 가, 나는 똑같은 경우인 거지. 그럼 직접 세볼까? 가, 나, 가, 다, 가라, 가마. 그 다음에 나에서 가로 올라가는 거 할 필요가 없잖아. 또 나, 다, 나라, 나마. 또 다라, 다마, 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5개 중에서 나는 2개를 조합하겠다. 2개를 뽑겠다. 뽑는 것만 생각하겠다. 조합하다. 콤비네이션이라고서 C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 5 곱하기 4를 말했고 이 녀석은 5 콤비네이션 2 편의상 5C2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만 한다라는 거지. 얘를 삭제시키면 되는 거지. 일렬로 나열하는 것들을 삭제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인데 자, 이 연산에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뭐라 써놨냐. 순서가 없다가 아니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있을 수도 있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다 나와서 일렬로 쓰세요 이거랑 다 나와서 키순으로 쓰세요 이거랑 그치? 그래서 이거 2개는 다르단 말이지. 키순도 순서는 있지만은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뽑으면 알아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뽑기만 하면 돼요. 얘는 결국 뭐만 하면 되면 뽑기만 하면 완성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뽑기만 하면 완성이 된다.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사라지게 할 것이냐? 자, 얘는요. 2가지를 뽑아서 그 2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2명을 일렬로 세운다의
계산식이 어떻게 되지? 두 명을 일렬로 세운다. 두 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두 명을 일렬로 세운다. 이 팩토리얼이야. 몇 명이 될 거야? n명이라고 할게요. n명을 일렬로 세운다에 대한 계산식은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거를 몇 가지 취급하는 거야? 이 팩을? 몇 가지? 몇 가지로 보겠다? 한 가지로 보겠다라는 거야. 순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을 이 순서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을 한 가지 취급하겠다. 순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서 일단은 5명을 2명을 뽑았지. 그래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웠어. 근데 그 일렬로 세운 것을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 가지 취급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례 관계가 돼요. 두 개를 한 개 취급한다. 1대2. 1대2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가 하나랑 의미가 똑같다. 1대2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이 팩만큼이 한 가지잖아. 그래서 나누기 2 팩토리얼이 됩니다. 나누기 2 팩토리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이게 순서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인 거야. 요거. 어떤 거? 그 순서만큼을 나눈다. 이걸 곱해주는 거. 3명의 순서를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요. 3명에 대한 순서를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300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어떤 문제에 있었던 간에. 그래서 순서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만큼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을까? 그래서 요 과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5 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5 곱하기 4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2팩이니까 2 곱하기 1.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겠네. 5를 2번 쓴다. 5부터 2번은 쓴다. 그리고 뒤에 있는 2팩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 얘는요. 얘에서 우리는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을 쓸 수 있을 거야.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썼어? 분자가 뭐였어요? n 퍼뮤테이션 r이 밑에는 뭐야? 둘 중에 r 팩토리얼이야. 맞나? 그러면 npr도 우리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지. 맞나? 얘는 어떻게 했었어요? n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r 팩토리얼이었거든. 이게 npr이었거든. 거기에 r 팩을 곱해주는 거지. 밑에다가. 그래서 ncr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n-r 팩 곱하기 r 팩분의 n 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0 팩토리얼은 얼마였죠? 1. np0도 얼마였지? 1. 그래서 nc0도 1이에요. 그래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거가 있는데, 자,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 n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다는 한 가지라는 거야. 그치? 근데 n명 중에서 n명 모두를 뽑는 것은 몇 가지일까? 자, 우리 여기 지금 4명 있죠? 4명 중에 4명을 뽑아.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얘도 한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NPN이랑은 좀 다르지. NPN은 어떻게 됐었어? 이전에 NPN은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걸 생각해 줬어야 되거든.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생각해 줬어야 되거든. 네, NC에는 그러지 않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애초에 빼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철수가 있고요. 철수, 영희, 미애, 진수, 영주, 동혁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왜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야. 선생님은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짝을 짓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가지수는? 난 6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짝을 짓고 싶은 거야.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 자,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겠지. 근데 여기 가운데 쓰여지는 기호가 P일까 C일까인데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바꿔봐 순서를. 예를 들어서 2명을 뽑고 순서를 바꿔보면 되거든. 철수랑 영희를 뽑았어. 0이랑 철수랑 뽑았어. 한 팀은 똑같지. 순서가 상관이 있나?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럼 가운데가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야.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뒤에가 2니까 2 곱하기 1. 위에가 6이고 2니까 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갔을까? 자, 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자, 6명이 있죠. 6명 중에서 2명씩 악수를 했어요. 서로가. 그럼 총 악수는 몇 번 했을까? 악수는 몇 번 했을까? 그렇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왜? 6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악수 한 번이라는 결과가 탄생하잖아. 2명을 뽑으면 알아서 한 번이 되잖아. 나는 그럼 2번 뽑기만 하면 되는 거네. 2명을. 그럼 또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야. 말이 좀 달랐는데 의미가 똑같잖아. 결과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야. 6 컨비네이션 2로 만들 수 있는 말은 너무 많아요. 이해 갔을까? 이런 식으로 무슨 개념이냐? 또 조합은요. 진짜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돼요. 뽑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은 봐봐. 자, 이렇게 점이 5개 있어요. 이 점에서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할게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할게. 이거 3개가 직선 위에 있지도 않고 이거 3개도 직선, 이거 3개도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몇 개야? 5개 중에서 점 몇 개만 고르면 돼? 점 2개만 고르면 돼요. 그럼 직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얘랑 얘를 고르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완성되는 거잖아. 5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얘도 5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지. 자, 이처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합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내가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은 예를 드세요. 2개를 예를 들어 뽑아서 그다음에 순서를 바꿔봐봐. 순서를 바꿨었을 때 결과가 똑같은지. 결과가 똑같다면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요. 조합도 특이한 게 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인데 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30명의 학생 중에서 밥을 사줄 거야. 밥을 사줄 건데 그 한 달 동안 칭찬 스티커를 일정 개수 이상 받은 학생만 사줄 거란 말이지. 아, 이거 차별인가? 아무튼 내 맘이지. 내가 밥 사주는 건데. 그래서 세봤더니 28명이 해당 조건이 만족이 돼. 28명이. 그럼 20명. 그치? 그럼 28명을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30 컨비네이션 28이 되겠죠? 맞나? 30 컨비네이션 28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랑 봐봐. 30명 중에서 그래서 20명한테 음식점에 가자라고 했어. 이거랑 그럼 나머지 2명한테 야, 미안하지만 너희는 이번에 말을 못 들어서 말을 잘 안 들었으니까 집에 가라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을까 다를까? 30명 중에서 28명을 데리고 가는 거랑
30명 중에서 2명을 집에 가라. 그리고 나머지 28명이랑 같이 가는 거랑 결과가 똑같거든.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선생님이 10명 중에 3명을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할 거야. 그치?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할 거거든. 근데 그거랑 10명 중에 7명을 뽑아서 좀 뒤로 가세요라고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쵸? 결과가 똑같을 거거든. 모양새가 똑같을 거라는 거야. 10명이 쫙 있고 3명이 앞으로 한 발 나오는 거랑 10명이 쫙 있고 7명이 뒤로 한 발 하는 거랑은 그 결과가 똑같을 거라는 거지. 이처럼 조합이라는 것은요, 이 나머지라는 거 있어요. 나머지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인 거 말고 식으로도 한번 해볼 거거든. 자, 다시 한번.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두 개 뺀 거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r 팩토리얼 분의 n팩이라고 해요. 맞나? 근데 n 컨비네이션 n 빼기 r. 자, 두 개 빼야겠지, 먼저. 여기 보시면은 두 개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두 개 빼면 얼마야? r팩. 그 다음에 뒤에 거니까 n-r팩. 그 다음에 n팩이 되겠죠. 곱하기가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결과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결과가 똑같죠. 계산해서 했을 때도.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2와 10 컨비네이션 8. 10 컨비네이션 2니까 10에서 2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두 개는 결과가 똑같아. 근데 봐봐. 계산할 때 얘는 자, 10 컨비네이션 8이라는 것을 계산해 볼까? 어떻게 써야 되지? 8부터 6, 5, 4, 3, 2, 1. 그럼 또 10부터 다 써야 되지. 귀찮아.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문제를 푸니까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계산할 거니까 어차피 10 컨비네이션 두 개 뺀 거. 이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지. 얘는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0 곱하기 9 바로 45. 쉽게 나오니까. 이해 갔을까?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배운 거야. 어떤 거? 결과가 8명을 뽑든 2명을 뽑든 10명 중에서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의미인 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합은요,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뽑았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 건 난 관심이 없고 뽑았었을 때 그게 완성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걸 활용한 것 중에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데 n 컨비네이션 r은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써놨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활용이 많이 된다라기보단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 과목을 너희들이 하게 된다면 그때 좀 더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적을 사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해볼까? 말 나온 김에. 자,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n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얘가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특정한 한 명을 빼는 거야. n명 중에서 n명이 막 있지.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사람이 r명이 뽑을 때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철수를 포함한 n명 중 나는 r명을 선택할 거야. r명을 뽑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냥 철수를 포함한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것은 그냥 n 컨비네이션 r이에요. 근데 그게
철수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지. 맞나? 그래서 첫 번째, 철수를 안 뽑을 때를 생각해 볼까? 아니, 철수를 뽑았었을 때부터 생각해 보자. 철수가 뽑혔어. R명 중에서. 자, 그럼 몇 명 중에 이제 빼볼 거 생각하면 돼? 그렇지. N명 중에서 철수를 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1명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뽑아야 돼? 뽑는 것은 R명 중에서 철수는 이미 뽑혔잖아. 한 명 빼야 되지. R-1명을 뽑으면 된다라는 거야. 걔가 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수를 안 뽑아. 난 철수를 꼴보기 싫어갖고 안 뽑을 거거든. 그럼 철수를 뺀 몇 명 중에서 N-1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요? 원래대로 R명을 뽑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또 의미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를 조합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항상 이거는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파악하고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 조금 해석할 수 있긴 한데 아직 자네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되겠지. 됐을까? 자, 지우겠습니다. 자, 조합은 더 어렵습니다. 조금 툭 까놓고 말하면 순열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조합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도형의 개수입니다. 아까 했었던 것처럼 몇 개의 점이 있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이라든지 혹은 삼각형이라든지 혹은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의 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직선은 자, n개의 점이 있다 칩시다. n개의 점, 총 n개의 점이 있어요. n개의 점이 있는데 형태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자, n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직선은 2개 뽑으면 돼. n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는다면 무조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여기서 뺄 게 있어요. 뭘 빼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 자, 점이 이렇게 다 치자. 6개.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직선이 완성되잖아. 근데 봐봐. 얘랑 얘를 뽑았어. 그럼 직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치? 근데 얘랑 얘를 뽑았어. 그래도 직선이 이렇게 되거든? 초록색이랑 주황색은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맞나? 그러기 때문에 뭘 제거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을 때 4개 있을 수도 있고 3개의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얘들은 전부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이해가 갔을까? 제외를 해줍니다.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이 있을 때 3점 이상인 중 3점 이상에서 2점을 고를 때 이걸 제외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이게 만약 이해가 안 간다면 이걸 그려놓으면 좀 편하겠지. 하나, 둘, 셋, 넷, 5개 점이 있어요. 그럼 5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걸 일단 빼야 돼요. 왜? 너무 다 겹치거든. 얘들은 다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 맞나? 근데요, 자, 이걸 뺐다 치자. 봐봐. 잘 보세요.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이게 3C2야. 3C2야. 3C2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녀석 고르는 걸 뺀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빼면 이 직선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야. 이 직선 한 개는 세야 되긴 하거든. 그래서 더하기 요거 개수 있죠. 종류 있지, 종류. 요 종류. 종류만큼 더해줘야 돼요. 종류의 수. 종류의 수만큼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건 한 종류가 있죠. 이렇게 하나. 그럼 3C2를 뺐겠죠? 3C2를 뺐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해줘야 돼. 하나는 세줘야 되니까. 자, 이거는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알려줄 거야. 어떻게 하는지는.
이렇다라는 느낌만 보면 돼요, 지금은. 그럼 혹시 이 전부 빼면 될까? 이거 전부 빼면은 얘 자체를 안 세는 거야. 근데 한계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해줘야지. 얘는 빼주고. 중복된 거는 빼주고. 근데 아예 다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삼각형은 또 느낌이 달라.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12개의 점이 있어요. 총 12개의 점이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점 몇 개를 고르면 되지? 그치? 순서가 필요할까? 일단 순서는 고려해야 될까? 자,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골랐어랑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골랐어랑 같은 삼각형이잖아. 순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C3이야. N 컨비네이션 3이야. N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돼. 근데 봐봐. 얘랑 고르면 삼각형이 됩니까? 그치? 삼각형이 애초에 안 돼. 그래서 얘도 빼줘야 돼. 한 직선 위에 얘도 똑같아요. 빼기 한 직선 위에서 이번엔 3점 고르는 거. 한 직선 위에 3점, 한 직선.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한 직선 위에 3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했더니 점이 몇 개 있어요? 4개. 4개. 또 이렇게 했더니 점이 몇 개 있어? 3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이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얘들은 전부 빼야 된다라는 거야. 또 뭐 이것도 있겠죠.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갔을까? 자, 아까는 더했거든요. 아까는 왜 더했냐면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 되긴 하니까. 근데 얘는 더해줄 게 있을까 없을까? 아예 없죠. 더해주면 안 되죠. 왜? 얘는 애초에 삼각형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걸 빼는 거야. 이번에는. 오케이? 자,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4개 있어요. 또 평행한 직선이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자, 전부 평행합니다. 나는 이 경우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을까?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서로 대변끼리 평행해야 되거든? 평행하고 평행하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셀까? 이건 약간 좀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인 거 하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뽑기만 해서 완성은 알아서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선을 골랐어, 선생님이. 색깔이 헷갈리니까. 이 선을 골랐어요. 또 이 선을 골랐어. 이렇게 2가지를 골랐어요. 또 이번에는 여기서 이 선을 고르고 이 선을 골랐어. 자, 노란색 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평행사변형이 한 개 존재하네. 선을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선을 하나, 둘, 3개 중에서 2개를 골랐거든. 그랬더니 평행사변형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야. 둘러싸이는 게. 그러면 또 이번에 선생님이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골랐어요. 그럼 또 둘러싸인 게 여기 있겠지. 이렇게 또 하나가 완성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4개죠.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랐어? 2개를 골랐죠. 또 여기 몇 개예요? 3개 중에서 2개를 골랐고 그걸 곱하겠죠. 더하는 게 아니겠지. 곱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고르는 행위를 했더니 그게 끝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인데 평행사변형의 개수 자체는 좀 쉬워요. 일반 사각형,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가로로 될 거 선 두 개를 고르고, 가로라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놓여 있는 거 그냥 가로라고 할게요. 가로라고 돼 있는 거 고르고 세로로 돼 있는 거 두 개를 고르는 거지. 세로, 가로 두 개를. 그러면 평행사 변형이 완성이 될 것이다. 오케이? 얘는 그래서 이거는 예로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그럼 어떻게 돼? 4개 중에서 2개 고르고 6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 근데 똑같아. 종류가 아까는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이 종류밖에 없었잖아. 근데 종류가 몇 개야? 3개인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서 2개 선택하고 여기서 2개 선택한다. 여기서 2개 선택하고 여기서 2개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총 3가지가 있겠지. 자, 마지막. 원 위에서 직각 삼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이 원이 원 위에 점이 찍혀 있다는 거야. 원 위에 점이 찍혀 있는데, 원 위에 점은 일정한 간격이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고요. 그 점의 개수가 짝수개예요. 점의 개수가 짝수개. 점의 개수가 짝수개인 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있었을 때 총 선생님이 10개의 점을 찍을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찍었어요. 자, 이랬었을 때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부터 할 거야. 직사각형은 자 어떻게 직사각형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직사각형은 특징이 점 4개를 고르면 되거든. 근데 점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무작정 점 4개를 고르면 90도가 안 만들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이렇게 지름 이렇게 하죠. 이 지름. 이거는 지름이지. 그렇지? 왜 짝수개 있잖아. 일정한 간격이고 맞은편에 있고.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야? 그래서 이게 90도거든. 이게 90도야. 그래서 이렇게 90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결과부터 할게요. 어떻게 하겠냐면, 자, 지름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총 점이 10개였으니까 5개 있죠? 점이 5개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지름 있지? 지름의 개수. 지름의 개수가 5개란 말이야. 5개 중에서 2개 고르기만 하면 돼요. 봐봐. 선생님이 얘랑 얘를 고를게요. 이렇게. 그럼 점 몇 개 있어? 점 4개지. 걔네를 전부 이어봐. 이렇게.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라는 거야. 자, 조금 헷갈리지만 자, 잘 보세요. 요거랑 요거를 골랐어. 지름을. 이렇게 2개를. 그럼 또 이어봐. 그럼 뭐가 돼? 또 직사각형. 고른 지름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는 거지. 이해가 갔을까? 결국 지름을 몇 개만 고르면, 그렇지, 지름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2개만 고르면 지름의 개수 중에서 2개를 고르잖아요.
하나의 직사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해갔을까? 자, 한 직사각형당 직각삼각형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직사각형의 개수가 이것이고 직각삼각형은 그럼 몇 개? 얘는 지름 컨비네이션 2,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개수지. 직사각형당 몇 개? 4개씩 있을 것이다. 곱하기 4. 직사각형 하나당 몇 개? 직사각형 하나당 직각삼각형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을 거니까. 하나당 4개 있을 거니까. 직사각형은 지름 컨비네이션 2, 지름의 개수 컨비네이션 2. 직각삼각형은 거기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조합이 어려워요. 조합이 어렵지. 더 다양하거든. 할 수 있는 게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뽑는 과정인데 결과가 달라. 지금 계속 아까 봐봐. 2개 뽑았지. 2개 뽑는 거 뭐 있었어? 대표 2명 뽑는다. 철수를 뽑을 거, 누구를 뽑을 거다. 근데 뽑으니까 또 식은 똑같잖아. 식은 똑같은데 내용은 뭐야? 얘는 또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완성이 돼, 좀.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319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조합의 식을 이용해서 다음에 관련된 등식을 한번 증명해 볼 겁니다. 어떤 거냐?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 자, 식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R은 그대로 냅두고 N 컨비네이션 R을 식으로 바꾸려면 팩토리얼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이야.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또 옆에 거 좌변은 아니 우변은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인데 얘는 N 곱하기 자, 2개 뺀 거 N-R 그 다음에 뒤에 거 R-1팩 분의 앞에 거 N-1팩이거든요. 자, 결과 똑같죠? 왜 똑같냐면 요거랑 요거 곱해봐. N팩이죠. 왜냐? 얘 2개 곱한 거. 얘 2개 곱한 것은 얘는 N-1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하나씩 적어지잖아. N-1, N-2, N-3. 근데 앞에 N이 있잖아. 얘는 N팩인 거야. 그렇지? 그 위에 꺾기는 지금 똑같아졌죠. 분자끼리는. 자, 요거 봐봐. R과 R팩. 분모에 있잖아. 하나는 분자에 있고 약분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5 곱하기 5팩분의 1. 그러면 5, 여기 5, 4, 3이 1이지. 그럼 5가 약분돼서 4부터 되겠지. 그럼 4팩이 되겠죠. 하나 적어지겠지. 그래서 R-1팩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요거. 요거가 R-1팩이 되겠다는 거야. 요 2개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조합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넘어갈게요. 조합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680번, 확인 유제 680번인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조금 넘어가고 이걸 볼게요. 680번. 자, 오른쪽 그림은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자물쇠이다. 이 자물쇠는 서로 다른 특정한 4개의 숫자 버튼을 순서에 관계없이 누른 후 순서에 관계없대요. 1, 2, 3, 4를 누르나 4, 3, 2, 1을 누르나 똑같다라는 소리겠지. 순서가 없다. 옆에 있는 열림 장치를 누르면 열립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특정한 4개의 숫자를 비밀번호로 하는 자물쇠는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숫자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요? 자, 8개 중에서 몇 개? 4개. 순서 상관없이 컨비네이션. 그냥 끝. 얘는 8C4가 되겠죠. 8C4.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자,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줄게. 다 적으세요, 일단은. 4, 3, 2, 1이지? 8부터 시작해서 몇 개 적어야 돼? 8, 7, 요거. 무조건 약분되거든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자연수니까. 4, 2, 8, 3, 2, 6.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0, 70.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조금. 8C4. 오케이? 어느 모임에 참석한 5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했답니다. 참석한 10명이 악수를 한 총 횟수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 악수를 하는 건데 너랑 나랑 악수하는 거, 나랑 너랑 악수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 그럼 그냥 원래는 총 한 게 뭐야? 총 악수는? 그렇지. 10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근데 누굴 빼야 될까? 누구랑 악수하면 안 돼?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했대요. 그치? 그걸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하자. 2가지를 생각할 거거든. 첫 번째,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끼리 악수를 안 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고를 때, 2명을 고를 때. 두 번째, 그거랑 두 번째, 전체 중에서 부부끼리 악수한 거를 빼면 되잖아. 부부끼리 악수한 거를 뺀다랑. 뭐가 더 편해?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좀 더 편하게 생각이 드네. 그치? 아니, 5쌍인데, 그러면 첫 번째 커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커플이 있을 거고, 그럼 첫 번째 커플부터 시작해서, 누구랑 악수를 하면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몇 번을 빼면 될까? 그렇지. 몇 가지야? 악수하는 거, 부부끼리? 5가지밖에 없죠. 왜? 부부가 5쌍밖에 없으니까. 5번의 악수는 부부끼리 한 거라는 거야. 그 중에서. 그 중에 5번은 부부끼리 하는 악수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자, 그냥 세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라는 거. 오케이? 자, 이번엔 3번째. 마플 개념이 긴 3번째 거 봐볼 거야. 자, 요거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여학생 5명과 남학생 4명 중에서 나는 이제 대표 4명을 뽑을 겁니다. 대표 4명을 뽑을 건데, 자, 첫 번째부터 여학생 대표 2명과 남학생을 2명 뽑는 거야. 총 4명 중에. 그럼 여학생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돼? 일단? 그럼 5명 중에서 몇 명 뽑아? 2명을 뽑아. 5 컨비네이션이. 그치? 선생님, 퍼뮤테이션, 순열 할 때는 그냥 5 곱하기 4 이렇게 썼잖아. 선생님, P라는 기호를 잘 안 썼지? 근데 얘는 쓸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분모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야. 또, 남학생 4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뽑으면 되겠죠. 2개는 곱합니까? 더합니까? 연달아, 잇따라, 동시에, 같이 하는 개념은 곱해주고, 아예 다른 것은 더해준다. 자, 곱해요, 더해요? 곱해야죠. 곱해야죠. 2개는 곱해야죠. 왜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나는 4명을 뽑는 와중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남학생을 적어도 1명은 대표로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남학생 중 적어도 1명은 4명 중에 적어도 1명은 대표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남학생 4명 중에서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로 할까? 아니면 전체에서 남학생 빵명을 빼버리면 될까? 그치? 적어도는 선생님 기억하자 했죠? 적어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적어도에 대한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이 말 그대로 하는 것과 이 말에 반대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봐라. 적어도 1명이기 때문에 1명, 2명, 3명, 4명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빵명이겠지. 뭐가 더 쉬워? 빵명을 구하는 게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중에서 남학생은 빵명이니까 여학생끼리만 된 거죠. 그럼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뭐야? 오시사가 오로지 여학생으로만 대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되는 거지. 이해했을까? 네. 자,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이거는 3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3번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3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나는 4명을 뽑을 거야. 4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은 반드시 포함했어. 포함해서 뽑을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 문제는요. 어떤 걸 좀 생각해야 되냐면 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조합은 내가 할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할 것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학생 1명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뽑아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1명을 골라야겠네? 5명 중에 1명을 골라야겠네. 누가 뽑힐지. 그치? 남학생도 4명이 1명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 4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을 또 뽑아. 그러면 5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1. 안 줘도 돼요. 남학생 1명을 4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를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남학생 1, 2, 3, 4 여학생 A, B, C, D, E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 잘 보세요. 왜 선생님이 이걸 생각 안 해도 되는지를 알려줄 거야. 자, 5명 중에 1명을 뽑고 4명 중에 1명을 뽑는다 했잖아. 예를 들어봐. 항상. 자, 누구를 뽑을까? 그냥 간단하게 1 뽑았어. 1 뽑고 그 다음에 A를 뽑아. 그러면 1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B, C, D, E 중에서 선생님이 2하고 C를 뽑았어요. 그치? 자, 이게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구했었을 때의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치? 맞나? 근데 봐봐. 맨 처음에 1을 뽑는 게 아니라 5, 여기 봐봐. 4시 1 있지? 4시 1의 방법은 2를 뽑는다, 2를 뽑는다, 3을 뽑는다, 4를 뽑는다 해서 4가지인 거거든? 그 중에서 2를 먼저 뽑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5C1 중에 하나는 또 이 A를 뽑았어. 그리고 나머지 2명을 뽑을 건데 1하고 C를 뽑은 거야. 자, 2개 같아요, 틀려요? 같아. 대표니까 대표가 1A, 2C인 거랑 대표가 2A, 1C인 거랑은 같아버려. 중복돼 버려. 이처럼 조합은 자, 이렇게 이미 1명씩 뽑았다 했잖아. 그럼 나는 그건 관심이 없어.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한다 했지, 방금. 내가 뭘 하면 돼, 이제? 포함했어. 나는 뭐 하면 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돼. 몇 명 중에서? 1명씩 나갔으니까 7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아, 누군지는 몰라. 관심이 없어요. 남학생 한 명 뽑혔고 여학생 한 명 뽑혔대. 나는 관심이 없어 그게. 아, 이미 뽑혔는데 어때? 어떡해. 응? 이미 뽑혔다잖아. 못해 내가. 냅두고 나머지 중에서 그럼 두 명만 잘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갔을까? 자, 이게 조금 어렵지.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은 뽑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누군지 난 관심이 없어. 이미 뽑혔잖아. 내가 할 일은 뭐야? 그 사람 빼고 나머지 뽑는 거잖아. 그것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을까? 자, 수지와 민호를 포함한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3명을 뽑을 겁니다. 자, 수지랑 민호를 모두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야. 뭐 3명을 뽑는데 수지하고 민호가 부탁을 했나 봐. 뒤로. 아이, 좀 우리 좀 뽑아줘라. 부탁을 했나 봐. 아이, 하기 싫은데. 그럼 몇 명, 내가 할 일은 뭐야,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야? 수지, 민호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나머지 5명 중에서 1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내가 할 일을 생각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이야.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내가 7명이 있는데 어제 수지랑 민호랑 싸웠어. 아, 정말 꼴보기 싫어. 얘들은 내가 안 할 거야. 그럼 얘들을 빼고 생각하면 되겠지. 빼고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내가 할 일은? 그렇지. 3명을 뽑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이해갔어? 자, 수지와 민호 중 1명만 포함하고 싶어. 그럼 수지를 뽑고 민호는 안 뽑는다. 혹은 수지는 안 뽑고 민호는 뽑는다가 되겠지. 그러면 수지를 뽑고 민호를 안 뽑아. 그럼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돼? 수지는 뽑고 민호는 안 뽑은 거니까 몇 명? 몇 자리가 비었어? 3자리 중에서 2자리가 비었지.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근데 봐봐. 이거 2개 바뀌어도 똑같죠? 그치? 내가 지금은 수지를 뽑고 민호를 안 뽑았었을 때 5C2잖아. 근데 반대로 수지를 안 뽑고 민호를 뽑는다 해도 5C2겠죠? 그럼 곱하기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서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고 싶대요. 세 수의 합이 홀수. 이거 비슷한 거 했지. 합이 짝수가 되고 싶다. 혹은 합이 홀수가 되고 싶다. 이것은 기준이 뭐였냐면 홀수의 개수가 기준이었어. 자,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합이 홀수니까. 합이 짝수면 홀수가 짝수개야. 합이 홀수면 홀수가 홀수개예요. 그럼 봐봐. 1부터 10이니까 1, 3, 5, 7, 9. 총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나는 3개를 뽑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홀수가 몇 개일 때? 홀수가 몇 개일 때부터? 천천히. 1개일 때부터.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1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또 곱하기. 홀수만 뽑으면 끝나나? 짝수도 뽑아야죠. 짝수 5개 중에서 또 1개를 제외한 2개를 뽑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자, 2번째. 홀수를 몇 개? 2개는 안 되니까 3개. 그렇지. 어차피 3개까지밖에 안 할 거니까. 5, C, 3. 끝났죠. 자, 이거 2개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럴 땐 더하는 거지.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하여. 일렬로 배열합니다. 여기 보면 일렬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순열 같아. 순서가 있을 거니까 내가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A1부터 A6이라고 한답니다. 그랬었을 때 나는 이 조건 A2가 A3가 A5가 이렇게 대소가 돼야 한다는 거야. 또 A1과 A4는 이렇게 대소 비교가 돼야 된다.
A6은 상관이 없죠. 보니까 A6은 뭐 따로 뭐 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순열은 내가 순서를 지정을 해줘야 돼. 너가 어디 있어야 돼, 너가 어디 있어야 돼, 너가 어디 있어야 돼, 둘이 바꿔서 너가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조합은 내가 이렇게 뽑았더니 알아서 애들이 좀 줄을 쓴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내가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먼저 A2 그리고 A3 그리고 A5가 얘들을 한번 정해볼까? 얘들 거를 한번 정해볼 건데, 총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일단 골라야겠지. 그럼 예를 들어봐. 항상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1, 2, 3을 골랐다고 치자. 3개의 숫자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세수를 선택. 세수를 선택하고 싶어. 6개 중에서. 그러면 6 컨비네이션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6 컨비네이션 3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였지. 자, 이거는 계산은 쉽죠. 밑에 3, 2, 자, 곱하기 기호는 생략할게요. 3, 2, 1분의 위에 6이니까 6부터 3개, 6, 5, 4. 요 놈이었지. 그래서 3, 2, 6. 20가지. 20가지 중에 하나 예를 들었어. 1, 2, 3이 뽑혔다고. 오케이? 근데 누가 가장 커야 돼? A, 2가 가장 커야 되니까 얘가 무조건 얼마인 거야? 얘가 3인 거야. 3개를 뽑았는데 A2는 그 중에 무조건 3이 될 수밖에 없어. 3이 되거나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뽑았더니 무조건 3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A3는 얼마야 돼?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1인 거야. 그러니까 배열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 3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총 3팩이거든요. 근데 3팩 중에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A2, A3, A5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A2, A3, A5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한다면 알아서 잘 줄을 쓸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겠지. 이제 몇 개 남아서 숫자가? 그렇지, 숫자가 3개 남았죠. 한 번씩밖에 못 쓰니까. 또 몇 개, 누구랑 누구를 뽑으면 돼? A1, A4 두 개를 뽑으면 되겠죠. 몇 개 중에서? A1과 A4는요? 그렇지. 몇 개 중에 몇 개 남았어요? 3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겠죠. 이해가 갔을까? 무슨 말인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나머지 하나 남았잖아. 3개 뽑고 2개 뽑았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A6이 되는 거지. 선생님, 왜? 이거 2개 순서 바꾸면 달라져요?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 해볼까? 순서 바꿔봐서 해볼까? 먼저 3개를 뽑는 게 아니라 먼저 2개를 뽑을게.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를 뽑지. 그 다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돼. 이거랑 지금 위에서는요 6C3 곱하기 3C2잖아. 같을까 틀릴까? 같을까 다를까? 자, 써볼게요. 분모부터 써볼게. 2, 1 분의 6, 5 곱하기 요거는 3, 2 자, 이거 3, 2, 1분의 그냥 할게. 3, 2, 1분의 3, 2, 1분의 얼마? 4, 3, 2 그럼 얘도요? 얘는요? 3, 2, 1분의 6, 5, 4 2, 1분의 3, 2 자, 분모, 비교, 분자, 비교 똑같죠? 똑같아 결과는 3, 2, 1, 2, 1 3, 2, 1, 2, 1 6, 5, 4, 3, 2, 1 6, 5, 4, 3, 2 똑같잖아. 순서는 필요가 없다. 자, 하고 싶은 말 뽑으니까 끝났다더라. 이해 갔을까? 네. 자, 10보다 작은 A, B, C고 순서 대수 비교가 돼 있죠. A가 제일 크다. B, C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로 각각 A, B, C인 세 자리 자연수가 있고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조건을 살펴보면 A, B, C는 10보다 작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거. A가 뭐 100의 자릿수, B, C 이렇게 돼 있지. 자, 마찬가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A가 A 있지, A.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자, A, B, C 중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좀 나을까? 하나, 둘, 세 자리 숫자를 써야 돼. 근데 얘가 50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얼마? 700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럼 500 얼마는 가능하지? 또 600 얼마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맨 앞에가? 그렇지. 첫 번째. 맨 앞에가 5일 때부터 생각하자. 500 얼마일 때. 자, 그러면 여기 적힌 수 두 개는 BC잖아. BC는 5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두 개를 일단 고르면 되겠지. 그리고 순서 배치하는 건 상관 있을까? 아, BC가 이미 대수 비교가 돼 있잖아. 뭐 2하고 3을 뽑았으면 반드시 여기가 얼마야?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아하, 그래서 여기를 결정짓는 것은 몇 개? 4, 3, 2, 1 까지만? 4, 3, 2, 1까지만? 0 안 되죠. 뭐라 돼 있어요? 그렇지, 자연수란 말이 있잖아. A, B, C는 자연수거든.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4, 3, 1. 4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고르면 되겠죠. 이해했을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맨 앞에가 6일 때, 6땡땡. 그럼 여기 또 몇 개? 이번에 몇 개 중에서 5, 4, 3, 2, 1.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 자, 이 2개는 곱해요, 더해요? 그렇지, 더하죠. 5이면서 6일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러면 더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순열 나오고 문제가 조합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 그 구분이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순열을 깔끔하게 잊어먹으세요. 순열을 잊어먹어버려. 자, 그러면 선생님 순열을 잊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 앉아도 돼요. 뽑고 배열하면 돼요. 자, 나는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6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이 개념이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맨 처음에 배웠던 6P3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맞나? 근데 읽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 비교해볼까?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그래, 6C 3이야. 그럼 그 3명을 일렬로 배열 3팩. 결과는 똑같거든. 왜? 6P3, 6C3 두 개의 관계가 뭐냐면 얘를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다 3팩을 곱하면 두 개는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뽑으면서 한 번에 일렬로 배열이 아니라 이 문장 안에 두 가지의 액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뽑았다라는 액션, 일렬로 세운다라는 액션.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 때는 구성원을 만들어주고 그 구성원으로 내가 나열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뭐라 할 것이냐? 뽑고 그 다음에 나열할 거예요. 뽑고 나열할 거야. 뽑고 나열. 자, 뽑고 나열을 한번 해볼게. 자, 1번. 자, 나는 남학생 5명이 있고요. 전체가 남학생이 5명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남학생 중에서는 3명을 뽑을 거고 여학생 중에서는 이미 2명이라고 딱 고정이 돼 있지. 남학생 중에서는 3명. 네. 아, 그럴까요? 전화 혹시 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럼 잠시만 앉아 있어 볼래? 네. 남학생 중에서는 어디까지? 왜? 아는 친구야? 아, 그래요. 남학생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요. 5명 해갖고 뽑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읽으니까 수녀를 배운 학생이 이렇게 한 거야. 수녀를 배운 학생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고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썼어. 순자가 이렇게 했어. 순자가. 근데 옆에 있는 철수가 야, 이 바보야. 아니 뽑고 나서 3명 뽑았잖아. 또 여학생도 2명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5명을 이제 5명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 하고 선생님한테 갔어. 누가 더 맞는지. 순자랑 철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순자의 머리 합격 폭력이네. 순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순자가 이의 좀 시켜달래. 이의 좀 시켜달래. OP3은요 3명을 일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바꿔. 3P2는 2명이잖아. 2명끼리만 바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이렇게 당상태에서 이렇게만 되는 거야. 이렇게만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애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싸운 게 아니니까 싸웠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안 싸우고 지들끼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5명이 일렬로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뽑아. 구성원을 뽑아. 그 다음에 배열해.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구성원을 만족한다면 일렬로 배열할 거라 했지. 우리가 이전에 막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잖아. 이웃한다, 뭐 이웃하면 안 된다. 누구의 어디는 맨 앞에 서야 되고 맨 뒤에 서야 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섞이겠다라는 것뿐이야. 뽑은 5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그냥 5팩이 그럼 여기서 틀린 거지. 5팩이. 그럼 어디까지 똑같아? 3명을 뽑고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것까지 동일해요. 그럴 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대.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한다 했지? 그치.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항상 뭉쳐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학생, 여학생. 근데 여학생끼리는 뭉쳐서. 그럼 총 몇 명이 됐어? 그렇지. 4팩. 근데 여학생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가 있다. 2팩. 이해했을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뽑고 배열하는 경우이다. 오케이? 일부와 좀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하게 나열을 해보는 거야.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어느 음악회에서 독창 2명, 중창 2팀, 합창 3팀이 모두 공연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7팀의 공연 순서를 정하려고 합니다. 자, 1부가 있고 2부가 있네요. 그럼 1부, 2부 쓰고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3팀이 공연한다. 독창이지 여기. 그 다음에 중창, 그 다음에 합창이야. 그리고 2부에는 독창하고요. 그 다음에 중창하고 합창하고 또 합창을 한대. 공연 순서를 정해라. 자, 그럼 골라주면 되거든? 독창 몇 명 중에서? 2명이잖아. 2명 중에 몇 명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1이야, 여기는. 이 컨비네이션 1. 그 다음 중창은요? 몇 팀이 있어? 2팀 있지? 또 2팀 중에 한 팀이 와야 될 거 아니야. 합창은요? 3팀 중에 한 팀이 와야겠지? 자, 그러면 1부 끝났지? 순서 바꿀 필요 있어, 없어? 3팩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독창, 중창, 합창이라고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팀 중에 한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냥 한 가지. 얘도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니까 한 가지겠지. 자, 여기 합창은요? 그렇지. 나머지가 몇 개 있어?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또 여기는 하나 중에 하나. 근데 여기서 봐봐.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렇지. A, B랑 B, A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그럼 곱하기 2팩. 그렇지. 이거 전부 곱해줘, 더해줘. 자, 이거 2개는 여기는 곱하는 거 같지? 여기도 곱하는 거 같지?
자, 곱할까 더할까? 아니지. 1부하고 2부가 동시에 안 해? 1부하고 2부가 지금 사건 하나야? 사건 두 개야? 사건 두 개일까? 어? 1부는 다른 데서 하고 2부는 다른 데서 해? 여기 섞여 있는 두 명 중에 한 팀, 여기서 한 명 중에 한 팀이 다른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여기가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한 명으로 바뀌었지. 연관이 돼, 안 돼? 연관이 되잖아. 그럼 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개는 싹 다 곱해주는 겁니다. 좀 이상한데? 자, 아무튼 봅시다. 10번. 좌표표면 이 9개의 점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9개의 점이 있네. 자, 점이 있고 직선 혹은 삼각형이래. 직선부터 천천히 보는데 직선은 몇 개의 점만 고르면 직선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었지? 2개. 그럼 총 9개 중에서 2개의 점을 찾자. 이게 기본적으로 스타트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 봐봐. 여기를 보자. 자, 여기. 이 직선 하나를 만들 때 9개 점 중에 2개를 고르는 예를 들어보는 거야. 얘를 고르고 얘를 골랐어요. 그래도 얘가 완성이 되지. 근데 또 얘뿐만 아니라 얘를 고르고 얘를 골라도 또 얘가 완성이 되지. 똑같은 직선을 표현하는데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고르는 방법은 다른데 굿이 이 안에 속해 있잖아. 몇 개 개수로, 몇 개 다른 개수로. 근데 표현되는 직선은 하나야. 이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랄까? 중복됐다라고 해. 너무 고급진 단어였나? 네, 중복됐다라 그래. 중복됐으면 덜 세야 돼. 빼줘야 돼. 근데 그거 언제 다 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얘 기준에서 요 세 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행위는 전부 중복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빼버려. 32를. 근데 뺐잖아? 그 빼니까 이런 문제가 돼. 32를 빼니까 그냥 사라져, 직선이. 그치? 그래서 하나를 더해줘야 돼. 이게 저번에 내가 말했던 직선 세우는 경우였어요. 그러면 봐봐. 한 번에 하자. 아니 하나하나 다 똑같으니까. 한 직선 위에 요거를 한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했었냐? 한 직선 위에 점이 몇 개 이상? 3개 이상 있는 것을 다 빼겠다라는 거야, 일단. 이해했어? 그러면 3점 있는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7, 8. 8.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빼기 32를 몇 개? 8개. 그치? 근데 몇 개를 더해줘? 그치, 요것만큼. 더하기 8. 너무 다 빼버렸잖아. 이해했어?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게. 자, 1번의 내용에서 조금 난이도를 올린 거를 할 거야. 적어 놓으세요. 풀어보실 거고. 점이 12개야. 2번에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그러니까 옆에다 하나 추가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얘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일까? 세보세요. 자, 봅시다.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 여기까지는 쉽지. 그치? 근데 봐봐. 32는 뭐였어? 32의 의미가 뭐였냐면 한 직선 위에 점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몇 개짜리도 있어? 4개짜리도 있잖아. 그럼 2개 나누면 되지. 첫 번째 3개짜리. 3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또 있어? 또 있어? 없잖아요. 그럼 빼기 32 곱하기 8 더하기 8. 4개짜리는 하나, 둘, 셋 빼기 42 곱하기 3 더하기 3.
자, 이번엔 두 번째. 색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를 고르시오. 삼각형은 직선하고 다르게 더해줄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색이 자, 일단 몇 개 골라야 돼? 세 점 중에서. 세 개 고르면 돼. 그럼 삼각형이야. 근데 아까는 여기서 세 개 골랐었을 때 빼준 다음에 더해줬지. 더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까는 직선이 있는데 없다고 해버렸으니까 더해준 거거든. 얘는 삼각형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냥 빼기만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애초에 삼각형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빼기.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거 있죠.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거. 몇 개 빼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그냥 다 빼버려야겠죠? 이해 갔을까? 이번에는 그냥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 따로 더해줄게? 없다. 오케이? 자, 이제 응용을 좀 해볼 거야. 조금 더 어렵게. 아마 이게 마지막인가? 12번은 좀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이게 마지막일 건데 어려운 것 중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점 중에서 한 개의 점을 A로 놓고 여기는 무조건 여기가 아니구나. A로 하나를 놓고 14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런 거야. 봐봐. 해보는 거야. 응? 만들 때라고 했잖아. 계속 읽지 말고 직접 해봐. 어느 하나를 A로 두니까 여기를 A로 둘까? 만약에? 그치? 여기를 A로 뒀어. 그러면 선택하면 안 되는 녀석들이 생긴다. 누굴까? 그렇지. 같은 줄. 왜? 삼각형이라는 것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여긴 돼, 안 돼? 여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나머지만 된다라는 거야. A가 어디에 선택이 되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바뀐다라는 거지.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라는 거야. 이거를 마치 그냥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막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 막 연락해서 두 개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이거 의미 없어요. 그렇지? 혹시 이러면 안 돼요. 아니면 뭐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애들도 있지. 어떻게? 점이 여기 있다. 점을 A로 놓고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한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한글 읽는데 이 정도 이게 복잡한 한글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윤 선생 그런 거 해야죠. 국어 교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능 발달 교과 막 웅진 싱크비 막 이런 거 해야지. 이 정도 읽으면서 돼요. 고등학생이라면. 다시 한번 말할게. A를 하나 두고 나머지 2개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A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네. 까지 파악한 거야. 나에 의해서 뭐 A, B를 구하여라. 일행 일렬의 점으로 잡으면 여기 일행 일렬이니까 여기가 A. 여기를 A로 잡았대요. 그럼 누구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제거해주고. 삼각형을 A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해 갔어? 같은 줄 안 돼요. 하나만 같은 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자, 내가 할 말을 해버리니까 당황했네. 자, 여기서 2개 고르는 건 당연히 안 되지. 여기서 2개 고르면 근데 봐봐. 여기 고르고 여기 고르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안 고르고 여기서 안 고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그냥 삼각형 만드는 거 하면 되잖아. 14개 중에서 몇 개? 3개야, 2개야? 그렇지. 내가 할 건 2개잖아, 2개. 14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하나 빼고. 근데 누구 2개 고르는 건 안 돼. 이걸 해야지. 자, 여기서 2개 고른 거 돼, 안 돼? 빼기 4C 2. 여기서 2개 고른 거 돼, 안 돼? 2C 2.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것에 기본 풀이가 있었는데 그걸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져도.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됐을까? 그렇지. 맞아요. 대각선도 봐야죠. 여기. 오케이? 얘도 한직선 있잖아. 또 이거밖에 없어. 또 가운데랑 맨 이것도 한직선이잖아. 여기 조금 새끼 많긴 하지. 이해갔어?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니까 더 빼면 돼요. 오케이? 자, 됐을까? 자,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삼각형의 개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점 A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야. 삼각형의 개수를 나는 최대로 만들고 싶어. 가장 많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 해보니까 봐봐. 여기도 빼야 되지. 여기도 빼야 되지. 또 여기도 빼야 되지. 또 여기도 빼야 돼. 이렇게. 이런 빼주는 게 좀 적어야겠네 결국에는. 왜냐면 어디에 점이 있다 하더라도 14C2는 동일하잖아. 그 다음에 요것들을 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빼주는 게 가장 적은 위치가, 그치? 가장 적은 위치가 가장 많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 맞나? 근데 봐봐. 여기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어차피 동일한데. 보니까 동일하지. 개수가 동일하잖아. 한쪽만 좀 볼게. 반으로 딱 나눠서 한쪽만. 반으로 딱 나눈다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봐보자. A가 여기 있을 때 뺄 게 좀 있었지. 뺄 게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을까? 보니까. 근데 봐봐요 또. 봐봐. A가 여기 있든 봐봐.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빼잖아. 그렇지? 맞나? 이렇게 빼주는 건 다 가지고 있어. 개수가 다 똑같아. 4C2 빼는 거랑 2C2 빼는 건 다 똑같지. 그럼 뭐가 적어야 될까? 그렇지. 대각선이 적어야 돼. 그럼 내가 할 것은 이제 뭐야? 대각선이 어디 있으면 가장 적을까야. 오케이? 근데 또 여기 있는 거랑 A가 여기 있는 거랑도 동일하잖아. 그렇지? 그럼 요것도 빼. 이해 갔어? 대각선이 가장 적은 게 어딜까? 자, 여기를 해보자. 그러면 대각선이 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봐봐. 여기는 대각선이 있어 없어? 여기는 3개가 돼? 돼? 뭐 어떻게 돼? 안 돼. 얘는 뭐만 빼면 돼? 얘만 빼면 돼. 근데 선생님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게 무슨 법칙이 있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 방금? 한 세봤잖아. 십자는 당연하다. 그려보면서 예를 들어보면서 대각선은 그럼 대각선이 전부 걸 찾아야겠다.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해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이 문제는 별표 하나만 해놓고 다시 한번 꼭 해보세요. 자, 평행사변형은 선생님이 전번 시간에도 좀 쉽게 설명했지. 몇 개 고르면 된다. 이렇게 생긴 거 2개, 이렇게 생긴 거 2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이거 중에서 노란색으로 한 거 아니야?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또 여기랑 뭐 여기가 골랐다 치고 그러면 하나, 둘, 가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여기랑 여기를 골랐다 치자. 그럼 누구야? 여기 둘러싸인 거 하나가 평행사변형이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5C 곱하기 4C가 되겠죠.